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예요. 63세 주부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38년째가 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나 봐요. 두 아들을 키우면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남편의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 왔죠.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시어머니 약부터 챙기고 남편 출근길 도시락 싸고 아이들 아침 차려주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점심때가 되면 시어머니가 부르시죠. 순자야, 밥이 너무 짜다. 다시 해라. 그럼 또 새로 지었어요. 저녁이면 남편이 돌아와서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다며 소파에 털썩 앉아버려요. 설거지하고 있는 제게 맥주 좀 가져다 줘 하면서요. 38년 동안, 정말 38년 동안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제가 독감에 걸려서 일주일 정도 몸살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큰아들 며느리가 와서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선명해요. 어머님이 아프시면 저희가 정말 곤란해져요. 아이들 돌봄도 그렇고 차라리 요양원 같은 곳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연세도 있으시고.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38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일주일 아픈 것 때문에 요양원을 보내자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 이후로 남편에게 몇 번 얘기해 봤어요. 여보, 우리 이제 노후 준비도 할 겸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어떨까?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모시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자야, 내가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살겠다고 그러냐? 조금만 더 참아라. 이기적이래요. 38년을 참았는데 이기적이래요. 그리고 올해 봄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고혈압이 심해져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서럽더라고요. 간병인도 안 붙여주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하루에 한 번씩만 들렀어요. 아들들은? 큰아들은 엄마 빨리 나으세요. 문자 한 통, 작은 아들은 아예 연락도 없었어요. 병실에서 옆 침대 할머니를 보니까 그분은 딸이 매일 와서 등도 밀어주고 발도 주물러주면서 엄마 아픈 데 없어요? 하면서 보살펴 주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태어나는 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팔고 각자 살아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38년 동안 생각해온 거예요.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남편은 화를 냈죠. 내가 미쳤냐? 나이 들어서 어디 가서 뭘 하려고 그러냐?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집을 팔아서 반은 남편 주고 반은 제가 가지고 부산 바닷가 근처의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왜 부산이냐고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바다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서. 처음 이사 온 날, 정말 신기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순자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가져와라. 하는 소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조용한지. 그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서 혼자 먹었어요. 남편은? 남편은 시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들이 번갈아 가면서 돌봐드린다고 하는데, 글쎄요. 한 달도 안 돼서 남편한테서 전화 왔어요. 순자야, 집안일이 너무 힘들다. 돌아와라. 여보, 38년 동안 저 혼자 다 했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요? 이제 여보도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큰아들도 전화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돌아오시면 안 돼요?
아들아, 너는 일주일 아픈 엄마를 요양원 보내자던 며느리 말은 괜찮다고 했으면서 아버지 힘들다고 하니까 엄마한테 돌아오라고 하네? 그 이후로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지금 부산 생활한 지 6개월째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여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어요. 오후에는 해안가를 걸으면서 사진도 찍고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60대의 요가라니. 남편이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몰라도 정말 재밌어요. 같이 수업 듣는 언니들과 친해져서 가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고혈압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도 좋아지더라고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몸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작은 아들이 한번 부산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이런 좁은 곳에서 뭐 하려고 사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아, 엄마가 38년 동안 너희들 키우느라 내 꿈도 다 접고 살았어. 이제 나머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좁은 곳이라고? 이곳이 내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야.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어요. 또 이기적이래요. 평생 희생하며 살던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하니까 이기적이래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어제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등산도 다녀왔어요. 산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 풍경을 38년 만에 처음 마음 편히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치킨도 시켜 먹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기름진 음식 시켜 먹지 마라, 몸에 안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며칠 전에는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내가 돌봐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상해요. 제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보, 38년 동안 제가 시어머니 돌봤어요. 이제는 아들들이 할 차례예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의무감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끊었어요. 큰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할머니 돌봄을 어떻게 남한테 맡기세요? 며느리로서 도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답장했어요. 며느리로서의 도리? 그럼 38년 동안 나는 뭐였지? 이제 와서 도리 말하지 마라. 사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38년을 함께 산 가족인데, 하지만 그들이 저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여겼다면 제가 아플 때 요양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겠죠.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베이킹이에요. 동네 제과점 사장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만든 빵을 이웃들이 정말 맛있다고 해주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뻐요. 어제는 제가 만든 쿠키를 들고 문화센터 요가 선생님한테 가져다 드렸어요. 선생님이 순자 씨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63년 살아오면서 누군가한테 제 재능을 인정받은 적이 언제였나요? 그러고 보니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여기 와서 처음 생겼어요. 집에서는 계속 엄마, 할머니, 며느리 이런 호칭으로만 불렸거든요. 여기서는 순자 씨라고 불러주니까 아, 내가 김순자라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리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약도 받아오시고 엄마가 없으니까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아, 내가 38년 동안 우울해도 아무도 신경 안 썼잖아. 아버지 우울증은 신경 쓰면서 엄마 우울증은 왜 몰랐을까? 아들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큰며느리가 부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자마자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어머님, 여기 너무 좁아요. 그리고 요리도 제대로 못 하시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제가 배운 베이킹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찍은 제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요가 수업에서 찍은 사진, 등산 갔을 때 사진. 그걸 보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활기차게 사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38년 만에 처음 알았어.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며느리가 그때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어머님만의 인생이 있으신 거였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여기 뿌리를 내렸거든요. 며느리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어머님,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다시 돌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야. 내가 아플 때 요양원 보내자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미안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눈물에 흔들리지 않아요. 38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은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웃을 일만 찾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가 발끝을 적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다가 옆에서 사진을 찍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서로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 할아버지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더라고요.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혼자 살게 되셨다고.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렇게 자유로운 노년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됐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제가 만든 쿠키와 케이크를 동네 카페에 납품해 보려고요. 사장님이 맛을 보시고는 정말 관심을 보이시거든요. 63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상관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어요.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만든 걸 누군가가 좋아해 준다는 게 너무 기뻐요. 며칠 전에는 옛날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소식을 들었다면서 걱정된다고. 그런데 통화하면서 그 친구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만 하며 살아야 하나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남의 눈치만 보며 살 거야? 이제 우리가 행복할 시간이야. 그 친구도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정말 건강해졌어요. 고혈압 약도 줄였고 밤에도 잠을 잘 자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또 늙었네. 주름이 늘었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표정도 많이 밝아졌다고 이웃들이 말해주세요. 작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한 말이 엄마, 그래도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너희가 내 자식 맞아. 그런데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한 사람의 여자야. 38년 동안 엄마 역할만 했지 김순자라는 사람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이제 그 시간이야. 아들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제야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에요. 바닷가에 앉아서 노을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나도 이런 감성이 있었구나. 나도 이렇게 예쁜 걸 보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신기해요. 63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저를 알아가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전화로 알려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38년을 함께 살았던 분인데 하지만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내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8년 동안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어요. 이제는 그만할래요. 라고 했어요. 대신 혼자 바닷가에서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분도 며느리 시절에는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걸 저한테 그대로 물려주신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고리는 저에서 끊어질 거예요. 제가 며느리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동네 카페에서 제 쿠키를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첫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100개요. 63세의 첫 사업 주문을 받다니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에는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왔어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았거든요.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순자 씨가 만든 쿠키가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남편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정말 안 돌아올 거냐?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내 말 잘 들을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덕분에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해요. 여보도 남은 인생 행복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오늘은 새로 사귄 언니들과 함께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제주도로요. 63세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첫 여행이에요. 정말 설레요. 어떤 예쁜 풍경을 볼까요?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요? 가방을 싸면서 생각해보니 38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원해서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가족들 따라서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만 다녔죠. 이번에는 정말 제가 원해서 가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해서예요. 나이가 많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6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희생시키려는 사람들한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죄책감도 들고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감정들을 이겨내고 나면 정말 자유로워져요. 저는 이제 아무도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김순자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순자야 라고 말해줘요. 38년 만에 처음이에요. 지금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고 싶지? 하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오롯이 저를 위한 하루를 계획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어제 동네에서 만난 한 젊은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게 비결이야. 그 엄마가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나는 63세에 시작했는데 너는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잖아 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내년이 되면 1살 더 먹어요. 10년 후면 10살 더 먹고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가족들이 이기적이다, 몰인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이 여러분의 희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내일 제주도에서 어떤 바다를 볼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생각만 해도 설레어요. 이런 설렘을 63년 살면서 처음 느껴봐요. 그리고 제가 만든 쿠키 사업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다른 카페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알았겠어요? 38년 동안 가족 밥상만 차렸던 제가 이제는 남들이 돈을 주고 사 먹는 음식을 만들게 될 줄이야. 제 꿈이 생겼어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하나 열고 싶어요. 순자의 작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곳에서 제가 만든 빵과 쿠키를 팔고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와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혹시 저처럼 뒤늦게 꿈을 찾은 분들이 오셔서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하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말해드릴 거예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저 보세요. 63세에 시작했잖아요.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생각나요. 순자야, 내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다. 그때 제가 뭔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 집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누구도 그걸 고마워하지 않았구나. 이제 그 생기는 제가 가져갈 거예요. 제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하지? 하고 설레는 마음,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기쁨, 제가 만든 걸 누군가가 좋아해주는 벅찬 감정. 이 모든 게 제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와도 나눠 가질 필요 없어요. 오롯이 제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혼자 누리는 행복이 남들과 함께 했던 어떤 순간보다도 더 벅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의 예전 모습처럼 살고 계신가요? 매일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시나요? 그럼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1시간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창밖을 바라봐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달을 거예요. 아, 나도 나만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구나. 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구나. 그때가 바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제 김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요. 6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내일 제주도에서 찍을 사진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웃음이 나와요. SNS에도 올릴 거예요. 63세 김순자의 첫 우정여행이라고 말이에요. 댓글로 할머니 멋지세요. 라는 말을 들을 생각만 해도 기뻐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만의 이름으로 여러분만의 인생을 사는 날이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도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6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